네,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 8주차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잘 진행을 하셨고요. 어, 어떻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뉴 비즈니스 모델링 하는 그 팀부터 내용을 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비즈니스 자바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개발 7주차 진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7주차 진행 일정을 먼저 보시면은 월요일에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각각 맡아야 할 파트를 나눈 뒤 연결 부분에 대한 회의를 화요일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위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능부를 연결하였고 금요일날 일지 및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 7주차 개발 목표는 분석기 패널에 있는 이 분석 기능을 하나씩 달아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각각 보시는 화면에 기능 담당을 맡았고 처음 진행하려 했던 진행 순서는 각 분석기 기능에 대한 클래스를 하나씩 알아보고 이 클래스가 어떤 객체를 주고받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했으나 아직 무언가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 구조를 다시 제대로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분석 기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작 순서를 알아보게 되면 노드 혹은 메뉴 버튼을 누른 뒤 해당하는 이름에 맞는 키의 분석 기능을 실행한 후 화면에 테이블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저희가 이번 주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진행 구조를 보시면은 이 노드를 클릭하였을 때 get 액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get 액션은 해당하는 분석의 키를 받으면은 액션 타입으로 반환하게 되는데 이 액션 타입에 반환한 값으로 이 액션 팩토리 안에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다음과 같이 무언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무언가는 저희 분석 기능을 담은 생성자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걸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성을 한 후 바로 그것을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호출하여서 실행시키고 다음과 같은 액션 퍼폼을 그 기능부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기능부 중간 이 빨간색 사각형을 보시게 되면은 에디터 팩토리에 키값을 담아 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값을 받아 해당 키값에 맞는 분석한 내용을 담은 테이블 뷰어를 생성을 하여서 다른 곳에서 호출하여 화면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좀 길게 보면 되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하게 보면은 액션 팩토리는 해당 키값을 받아 분석 기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석 기능이고 이런 것을 실행하는 역할이고 에디터 팩토리는 테이블에 담을 결과 뷰어를 생성하여서 다른 곳에서 호출하여 화면에 보여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전체적은 아니고 진행 부분의 일부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액션 팩토리, 에디터 팩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액션 부분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프로젝트 닫기 버튼, 로드 버튼은 일반적인 액션, 나머지 기능들을 담은 액션이 이렇게 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7주차 결과 시연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버튼 안에 프로젝트를 열기 버튼을 누르고 팩토리 모니터링하는 예제 프로젝트를 연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트리로 나타나게 되어서 프로젝트 정보 분석을 눌렀을 때 이 분석 기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분이고 개별 태그 부분을 실행하시겠습니다 라는 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벤트 종속성 분석을 실행하는 다이얼로그가 하나 뜨고 분석 기능을 눌렀을 때
이렇게 뜨게 됩니다. 물리주소 종속성 분석,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 도킹도 조금 더 기능을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아직까지 해결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석 테이프 창이 나왔을 때 바로 창이 안 나와서 포커스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분석 테이프 찾고 한 번 더 클릭하여 열려고 하면은 그 창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 수정을 하게 될 것이며, 이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수님한테 받은 예제 프로젝트 파일 안에 윈도우즈 폴더가 비어 있어야지 테이블이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계속 디버깅을 돌리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윈도우 폴더 안에 이 부분, 이 파일이 빠져 있어야지, 여기 폴더가 비어 있어야지 테이블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파일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히 알아가서 이 다음 부분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 아직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버그, 오류들을 해결하고,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석기 기능에 대한 클래스를 구조를 하고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뉴 비즈니스 모델링 발표를 맡은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요 팀이 나름 진행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랑 간단하게 좀 보면서 처리를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요 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 팀은 이런 분석기를 만드는 중이에요. 분석기고 실제로는 스카다 HMI라고 해서 이게 여기 이제 모니터링하는 도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모니터링 도구라는 건 이제 실제 장비가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불 켜는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제가 이제 버튼을 스위치를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이걸 이렇게 탁 키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건 오프였다가 이렇게 온 이렇게 딱 하면 얘가 이제 제어를 여기다 내려서 여기 이렇게 불을 켜거나 뭐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여기 이제 요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니터링 상에서 요 놈이 여기 있는 전구하고 관련돼 있어 라고 하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때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요 스위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 애야 라고 해서 이런 태그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태그가 디지털로 될 수도 있고요, 아날로그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뭔가 처리를 하는데, 요 태그를 어떤 이름을 줄 거예요. 뭐 여러 이름을 막 주는데, 이게 화면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뭐 복도를 제어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제어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막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태그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여기 표시되는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태그를 만들어서 실제 얘네랑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막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막 이러다 작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요 태그들이
태그 이렇게 화면에는 그림은 있는데 연결이 안 되거나 막 이런 저런 일들이 막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분석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거 완전히 요 팀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요런 태그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그들 중에 존재하지 않는 태그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태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아까 했듯이 버튼을 다루는 이런 애가 있는데 이런 스위치 여기 스위치랑 관련된 애가 있는데 얘랑 얘가 이제 매핑이 될 건데 이런 애가 이제 화면에 여기저기서 이제 쓰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개별 태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쉽게 분석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분석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진행했고요. 뭐 어쨌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정보들도 다 땡겨오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개별 태그라고 하는 애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걔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상태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원래는 요거를 처리하는 그 분석기에서 아니면 이걸 작화하는 그 에디터에서 동작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쪽에서 저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테이블이나 이런 이 JTable 이었는데 JTable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번 요 학생들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테이블을 좀 관리를 하면 이 크기나 길이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짧게 나와서 글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절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보를 이제 잘 가져와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시 회사랑 좀 더 얘기해서 필요한 정보들 여기 없는 거라도 필요한 것들 이제 조금 더 보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능들 잘 구현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길이가 잘 조절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무조건 크기를 n개로 나눈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건 지금 컬럼들의 크기가 다 똑같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요거 예제 보는 친구들 중에 야 이거 도대체 이런 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어디였나요? 그 탭상에서 뭐 이게 불러오고 하는 그런 기능들 정렬하고 이런 기능들을 보시면 그거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들이 해주는 기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싼 라이브러리 쓰면 사람이 좀 덜 고생하는 거고요. 아니면 일일이 만들면 되죠. 어쨌건 지금 제가 딱 못 찾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요런 기능들은 나중에 일단은 여러분이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도저히 해결 안 되면 나중에 저희가 같이 한번 붙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왜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행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기 저기 비전하고 머신러닝 요거 하던 팀 있죠? 그 팀 얘기를 좀 보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발표자 김상호입니다. 7주차 캡스톤 진행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 웹서버 제작과 간단하게 면담을 진행하였고, 설계를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한 설계 변경 내용, 기능 추가,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차에 이어 기능 구현 중 스레딩 모듈의 스레딩.타이머 함수를 이용하여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5초마다 반복하여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는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서버 기능을 설계하는 중 플라스크 내부 안에서 함수를 이용하여 욜로를 실행하였으나 플라스크와 욜로가 동시에 동작을 하여 프로세스가 죽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실행되게 하여 웹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코드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코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썬 3 YOLO 오브젝트 디텍션 코드에 pkill이라는 코드를 추가하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코드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래 코드에는 노허프라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노허프는 사용자가 터미널을 종료하더라도 프로세스가 계속 백그라운드로 살아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 줄을 보시면은 현재 욜로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방금 추가된 코드를 통해서 욜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코드를 따로 이렇게 구현을 하느냐면은, 이 부분은 관리자가 보는 웹페이지로 욜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욜로 프로세스를 죽이는 명령어를 사용하였고,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웹페이지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욜로를 실행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으로 욜로를 돌리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웹페이지는 테스트 웹페이지입니다. 플라스크는 템플릿이라는 폴더 안에 HTML 템플릿들을 렌더링 해오는데, 즉 이번 테스트에서 HTML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플라스크를 통해 렌더링하여 웹페이지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캐스톤 진행을 하다가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이번 주를 통해 많은 것을 고민해보고 따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팀도 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네, 뭐 나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발생하는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쨌건 그 운영상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백그라운드로 돌릴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결과물들을 이제 외부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보여주면 그때 저희가 뭐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단순하게 그냥 웹 테스팅까지 일단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그 모듈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붙이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만간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건데, 이 팀에서 얘기했듯이 저랑 따로 좀 미팅을 했었는데, 어쨌건 제가 좀 변경했으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추가했으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팀이 얼마나 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것 같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왔을 때도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다는 건 좋긴 한데, 이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서, 좀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조금 더 결과 나오면 결과물 보면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3D 프린트 필라멘트 지금 추진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홈페이지 하는 팀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 왔네요. 이 카톡을 끄고 한다는 게 놀랬나요? 여러분들? 전 놀랬습니다. 자,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저희 홈페이지 보기로 했으니까 홈페이지 팀 하는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발표를 맡게 된 컴백홈 팀의 김기혁입니다. 이번 주 발표 내용은 로그인 페이지의 진행 상황과 게시판 페이지 진행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현재 로그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주소에다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제 로그인 정보가 맞으면은 로그인은 성공이라고, 완료라고 창이 뜨고요. 반대로 비밀번호가 위와 같이 틀렸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거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이 나오도록 페이지를 연결해 놨습니다. 현재 게시판 폼 상태는 이렇게 제작을 해 놨고요. 현재 이런 오류가 뜨는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구상에서 완성된 부분은 로그인 부분과 게시판 만드는 것 정도가 이제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게시판을 변형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다던가 메인 페이지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미리 보기를 띄우는 등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용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그죠?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요 뒤에 로그인 뒤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있잖아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뭐예요? 이렇게 다 찍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물음표 나오고 뭐는 뭐고 and 뭐는 뭐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팀에서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물론 실수겠죠. 메인 페이지를 포스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쓴 방식은 get 방식이죠. get 방식.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건 당연히 포스트 방식. 지금 이건 get 방식이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헤더에다가 얘네들을 심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get 방식이니까 지금 이게 다 노출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그 실제로 로그인은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스프링에선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걸 다 암호화해서 써야 됩니다. 특히 패스워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아마 준비하는 중간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폼도 POM, 게시판 POM 상태라는 게 뭐죠? 이게 폼 파일이 POM.xml 파일을 이렇게 했다고요? 네, 뭐 그렇고, 이거는 지금 나는 그냥 딱 봐도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컴파일러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프로젝트에 원래 설정했던 JVM하고요, 실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JVM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제 거 좀 띄워서, 또 이게 꼭 이 팀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요런 오류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한번 처리를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 긁어다가 구글링 하면 대부분 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다 이 설정 파일이 다 제대로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부터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로딩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제 로딩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뭐죠? 다른 스프링 수업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젝트인데, 아마 여러분 보기에 작아 보이겠죠. 네, 상관없고요. 어쨌건 여러분의 문제가 이 프로블럼 이런데 쭉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쭉 내려가면 저 아래쪽에 프로퍼티라고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그거 누르시고요, 여기 뜨면 얘 중에 아까 전에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젝트 페이스트 어쨌건 요 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열면 여기 자바가 있는데 요 자바 버전이 이게 잘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맞추시고요. 요거 지금 여기 환경에 해당되는 애로, 아유 시끄럽네. 요거 자바에 해당되는 요거 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로 버전 체크 하시면 그럼 됩니다. 그럼 아마 아까 나오던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빌드 패스, 컴피겨 빌드 패스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 라이블러리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라이블러리를 수정하실 거면 여기 찍으시고 에디트, 그러니까 안 보이네. 여기 JR이 이렇게 되네 찍으시고 여기 에디트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JRE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JRE를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설치된 버전에 맞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지금 JDK 13 정도까지 있으니까 13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 패스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달고 다니면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unknown form.xml 뭐 이런 게 떴다. 그러면 여기 보면 라인 첫 번째 무슨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오류에 해당되는 거 긁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XML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올려놓은 강좌 보시면 알겠지만 XML에서 폼 파일과 관련돼서는요, 여기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이븐이라고 있고요. 메이븐에 가면 업데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해당되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OK 누르시면 얘가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쭉쭉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폼 파일에만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얘가 한번 갱신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고요. 만약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런 에즈에 가셔서 여기 있는 메이븐 클린 인스톨 요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스프링을 쓰다가 생기는 오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문제는 없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전체에서 요 두 군데 했다는 건데, 그죠?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게시판만 하나 잘 돼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구성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학과 홈페이지를 조금은 더 요즘 스타일로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최신 기술도 넣고. 근데 넣어야 될 기술들이 많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가면 이제 그냥 옛날에 구닥다리 웹페이지 만드는 그런 스타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좀 최대한 빨리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페이지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하기를 바라고요. 오케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진행된 거,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잘 지키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팀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팀은 그 IP 카메라 하는 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IP 카메라 팀입니다. 이번 주 저희 팀은 스프링부트를 이용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해봤습니다. 우선 로그인 페이지의 구성입니다. URL 끝단에 /로그인 페이지라고 적게 되면 컨트롤러가 유저 로그인.html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스타일 태그에 CSS 파일을 임포트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URL 끝단에 /로그인이라고 변하게 되고, 해당 컨트롤러는 향후에 저희가 메인 페이지로 구성하게 될 IP 카메라가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join 페이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 컨트롤러는 또 insert.html 파일을 출력해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불러옵니다. 코드를 보면 우선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불러오고, 이 서비스는 매퍼라는 DB를 연동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컨트롤러에서 URL 끝단에 /로그인이라고 적게 되면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요. 유저의 정보를 가져와서
로그인이 성공했을 경우에 일단 성공 페이지를 띄우게 해놨고요. 실패했을 경우에 실패 페이지를 우선 띄우게 해놨습니다. 이 유저의 정보를 가져올 때는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이즈 로그인이라는 함수는 다른 곳에서 똑같은 유저가 로그인을 못하게 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고요. 로그인이 됐을 때는 세션에다가 그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넣어줍니다. DB에 있는 유저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맵버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 XML 파일과 DB 내용을 가져오게 해주는 자바 파일을 연결을 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도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해당 페이지는 URL 끝단에 조인 페이지라고 넣게 되면 해당 컨트롤러가 insert.html 파일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해주고 중복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ID 체크라는 기능을 하는 컨트롤러가 또 수행이 되고 DB에 있는 내용과 유저가 적은 이 ID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JS 파일을 활용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인서트 작용을 하게 해주는 이 컨트롤러도 구현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입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URL에 조인이라고 뜨게 되고 해당 컨트롤러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입력한 유저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서트가 됐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서트를 하게 해주는데요. 입력한 정보를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렇게 세팅해주는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제 실질적으로 DB에 넣어주게 되는 건 이 DAO라는 건데요. 이거는 래퍼에서 이렇게 인서트 XML 파일에서 인서트를 해줍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창이 뜨게 되고 회원가입하려는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게 되고 회원가입하려는 아이디가 사용 가능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중복 확인 버튼을 구현한 부분입니다. 이 버튼 태그에서 아이디를 ID 체크라는 버튼을 만들었고 값을 n으로 넣습니다. 서브밋이라는 거는 이 회원가입 버튼인데요.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창이 뜨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창이 뜨게 되고 처음에 n값으로 준 이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창을 띄우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복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한 아이디를 가져와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DB에 없으면 이 밸류 값을 y로 변경을 하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이미 있는 문자열이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아이디일 때 밸류 값을 y로 줬기 때문에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창이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DB에 인서트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아웃 버튼을 만들었는데요. 이 로그아웃 버튼은 /로그아웃이라는 이 컨트롤러를 활용했습니다. 또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세션에 담아서 로그아웃 했을 때 다시 로그인해도 정상적으로 잘 로그인이 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로그아웃은 따로 DB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퍼를 거치지 않고 이 컨트롤러랑 서비스 부분만 이용하게 되는데요.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불러오면 이 서비스에서는 로그인할 때 세션에 저장된 유저의 정보를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정상적으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실행 화면입니다.
아직은 로컬호스트로 표현을 했지만 끝에 로그인 페이지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방금 말했던 컨트롤러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따라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해보면 현재 저희 DB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둘 다 AA인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보면 성공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실패라고 뜨게 됩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은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여기서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는데, 잠시만요. 아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 소리를 좀 줄여놨는데, 네. 잘 봤는데,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일단은 충격적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저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팀도 그렇고 그 앞에 팀도 그렇고 로그인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걸 쓰고 스프링 부트를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프링의 기능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나 뭐 정부에서 쓰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뭐 이런 애들도 스프링을 쓰는데 거기서 이렇게 로그인을 만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 이클립스를 띄웠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레졸루션을 좀만 올리고요. 잠깐만 좀 설정을 한 다음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건 좋은 게 저희가 뭔가를 할 때 이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아까보다는 화면이 좀 커졌죠. 자, 제가 로그인 처리하는 과정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두다가는 여러분이 아주 엉뚱한 일들을 자꾸 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로그인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오늘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시큐리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 시큐리티에 대한 설정을 하는 그런 애를 이제 할 거예요. 스프링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책을 좀 더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아마 요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바 시큐리티라고 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한번 봐두면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시큐리티 설정을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시큐리티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애 중에 경로 잡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슬래시나 슬래시 로그인 뭐 이렇게 혹은 슬래시 로그인의 그 뒤에 나오는 애들, 요쪽 파트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퍼미션을 주는 겁니다. 퍼미트 올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주고 싶은 루트 밑에 어떤 특정 경로에 있는 애들은 어드민만 접근하게 만들고 싶다. 어드민 권한이 있는 사람만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페이지별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멤버로 시작하면서 그 뒤에 뭐 이루어진 멤버로 뭐 사용자를 등록한다든지 리스트를 본다든지 뭐 이런 애들 요 뒤로 만들어지겠죠. 그런 애들이라면 어쨌건 요 경로 위치일 거고요. 제가 채팅을 할 때도 로그인 기능을 로그인 된 사람들만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멤버나 어드민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보통은 권한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URL 경로별로 이렇게 걸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아, 이건 수업 시간에 쓰려고 주석을 많이 붙여놓은 건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도 여러분이 미리 로그인에 대한 URL을 걸어놓고 성공을 하면 이동할 곳, 만약에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럼 실패를 하면 이동할 곳을 이렇게 미리 정해 놓습니다. 페이지를 정해 놓고 로그아웃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를 하죠. 아까 전에 막 설명했는데 로그아웃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세션을 날려버릴 거고요. 세션을 안 되게,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코드로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만 주면 돼요. 근데 로그아웃이라고 하면 이렇게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경로를 한 번만 타면 세션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요? 내가 정해놓은 시작 위치로 이동을 시켜버릴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권한을 주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패스워드 주는 부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처리할 거고요. 그 로그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로그인하는 곳에 가면 그러니까 뭐 세션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실제로 여기 보시면 로그인이 됐을 때, 로그인 성공했을 때 요렇게만 적어 놓고요. 보통 여기에다가 내가 이동할 곳을 적어야 일반적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컨트롤러를 보시면 스프링 공부해 보시면 되는데, 이건 자바 시큐리티에서 미리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어디다 적어 놨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성공하면 어디로 가, 뭐 실패하면 어디로 가 이렇게 미리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탈 거라서 여기는 이제 타고 들어오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들은 스프링 시큐리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사용자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처리할 때 아까 전처럼 여러분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롤, 어떤 롤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드민인지 뭐 유저인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어쨌건 요런 것들을 이제 타면서 얘가 이제 그 로그인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전처럼 하면 보안이 다 뚫립니다. 보안이 다 뚫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자바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이게 결국엔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처리를 나중에 따로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갈 길이 아주 먼데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죠? 자, 어쨌건 뭐 작업한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요 팀은 뭐 어쨌건 그 저랑 얘기할 때는 요거는 이제 그 접속하는 페이지를 위해서 아마 사용자랑 이런 걸 만들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그 뭐 이 팀은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관리하면 되니까 자바 시큐리티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요 앞 팀은 자바 시큐리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팀도 할 수 있으면 시큐리티를 공부하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옛날에 JSP 하던 시절에 JSP로는 이렇게 만들죠. 체크도 다 이렇게 일일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형식이 완전 틀렸냐 뭐 이런 것들도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아도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이 팀은 저희가 원래 기본이 IP 카메라 하기로 한 거니까 IP 카메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번 주는 일단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가 학교에다가 IP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이제 이 IP 카메라에 이제 접속하는 부분까지는 일단 확인이 되고요. 그 IP랑 이런 건 포트 이런 것까지는 설정이 다 됐는데 학교에 이제 외부망에 대한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요거를 이제 포트 포워딩 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접근해서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IP만 잡히면 외부 연결만 잡히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일단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IP 카메라를 다른 종류를 또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IP 카메라는 그냥 주소만 있는 애고요. 얘는 그게 없어요. 뭐 줌이라든지 틸트라든지 뭐 이런 기능도 있죠. 그런 기능이 없어서 요게 되는 IP 카메라를 하나 더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접속을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화면도 땡겨오지만 조절도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아마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접근 방법은 좀 좋지 않습니다. 이 되게 옛날 방식을 지금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만들어도 다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다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그죠? 원래 프로그램이 프로젝트 하나 하면 한 12번쯤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진행을 하시다가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아니구나 싶으면 그때 엎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IP 카메라 하는 팀인데 오늘은 그냥 웹페이지 동작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봤고요. 마지막으로 창업 팀들이 준비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팀의 백상현입니다.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적,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RPA2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RPA2를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각 기능을 익히는 연습을 했었고요. 이번 주 7주차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GUI를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이 버튼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검색창과 트리 위젯을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가운데에 커다랗게 있는 메인 화면을 오른쪽에 보이는 메인 화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툴과 유사한 툴인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GUI를 개발할 때 참고했던 사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GUI와 위젯들을 이용해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7주차에서는 UI를 개발을 했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제 몇 개의 기능을 넣어서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나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때의 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짧고 간단하네요. 자, 오늘도 뭐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는지 얘기가 길어서 이 팀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 창업팀은 뭐 잘 알다시피 기존에 저희가 UI 패스라고 하는 진짜 툴을 가지고 자동화 툴을 가지고 이제 일단 진행을 한 게 1단계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UI 패스가 하던 일을 그대로 뭘 가지고 했냐면 파이썬 가지고 자동화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학생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뭐 웹페이지도 열고 클릭도 하고 뭐 이런 일 자동화하는 기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기서 사용했던 기능을, 그리고 여기 1번에서 쓰던 이 기능을 저희가 만드는 이런 툴로, 이제 학생들이 만드는 툴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게 요 팀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한 드디어 7주, 8주 만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열심히 잘 왔어요, 사실은. 파이썬 처음 해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단 창이라도 띄운 거 사실 대단합니다. 뭐 이제 여기에다 기능만 넣으면 되니까. 기능은 지난번에 대충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는데, 물론 하다 보면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아마 다양할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 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이제 GUI로 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좋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고 막 이게 지가 알아서 연결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요 영역을 보통 테이블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을 나눠 놓고, 엑셀처럼 셀을 나눠 놓고 내가 보여줘야 될 기능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테이블로 만들어 줬고 리스트로 만들어 줬고 뭐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 내가 뭔가 체크한 애들이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나열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툴들이 이렇게 뭐 플로우 차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얘가 필요가 없으면 얘 슉 날리고, 혹은 얘랑 순서를 이렇게 바꾸든지 뭐 이런 걸 할 거거든요. 여기 테이블 가지고 여러분이 테이블의 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얘를 슉 날려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구현을 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모양이 지금 요것도 사실 다 이미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시커먼 여기도 다 이미지인데, 이미지만 좀 잘 만들어도 확 다릅니다. 이게 여기 알록달록하게 뭐 이렇게 잘만 붙여도 그렇게 해서 좀 이쁘게 잘 꾸며 나가고, 여기 있는 구성들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다 표현을 할 때 여기 나올 항목이 정확히 몇 개인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팝업에 윈도우를 띄운 다음에 항목을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 혹은 뭐 선택해서 넣는 거,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툴들은 여기에다가 프로퍼티 창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필드명을 주고 여기에다 값을 주는, 그죠? 키 밸류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성창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보통 사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쨌건 요거 하나 만들고 나면 엄청 많이 배웁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갔을 때 뭐 해봤냐 그러면 아 이런 거 만들어 봤다 그러고 여러분이 만든 거 가지고 딱 버튼,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얘가 드르륵 시연되게 이렇게 만들면 그럼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봤듯이 UI 디자인 완성하기. 솔직히 여기서 완성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프로토타입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차차 디자인들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고민 많이 하시면서 예쁘게 만드시면 돼요. 기능은 저희가 진행했던 그 파이썬 가지고 진행했던 거나 아니면 UI 패스 가지고 진행했던 거 가지고 진행하시고 기타 등등 기능을 쭉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목표를 좀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RPA를 만들겠다도 괜찮지만 뭐 나는 뭐 웹에 집중하는 혹은 뭐 엑셀이나 이런 사무 우리 데스크탑에 집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학생들이 실제로 작업할 때 꼭 필요한 것들 무슨 반복되는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메일을 써야 된다든지 과제를 올려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캡스톤 디자인 8주차에 대한 얘기랑 이제 진행할 것들, 진행된 상황들, 그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뭐 설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가 얼굴을 보면서 하면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 같은 환경에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이 너 학교에서 뭐 해봤냐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라고 보여줄 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죠? 이왕이면 실용적이면 좋겠죠. 그리고 현실적이면 좋을 거고 그리고 최신 기술이 들어간 거면 더 좋을 겁니다. 지금 하면서 이제 되게 옛날 구닥다리 거를 들고 와서 이렇게 뭐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뭐 최신 거 잘 적용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절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학점을 위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여러분이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다른 거보다 캡스톤 신경 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 영상을 보내주실 때는 아주 멋진 내용으로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팀으로 하는 사람들은 각자 역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